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판사의 징역 23년 선고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창에는 비난 댓글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15년 구형보다 무려 8년이나 초과한 형량을 선고했는데 형량도 문제지만 선고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재판이 선고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란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도 전에 이진관이 앞장서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확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유죄 선고 자체에 대해서도 법리적 근거보다는 정치가 앞선 판결이었다, 이런 지적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어제 재판의 핵심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검찰 선고보다 훨씬 위중한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쥐기엄 판사를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입증하기보다는 내란 우두머리 판결의 유죄 선고를 위한 명분을 만들어주는 데 주력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법부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전락한 사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 성립 요건으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이진관이 낭독한 판결문은 국회 봉쇄 가능성을 인식했다, 폭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추정에 기초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실제 폭동 행위가 아닌 심리적 인식을 근거로 한 판단은 법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은 아무것도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는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의 말은 거짓말로 판명됐고, 또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국회 봉쇄를 지시받았다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주장 역시 허위로 판명됐습니다. 폭동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진관이 판결문에서 가능성을 인식했다,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정도로밖에 설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내란은 실제 폭동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번 판결은 예상과 추정만으로 내란을 인정했다, 법리적 비약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계엄을 선언했다고 했지만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지만 심의의 내용이나 반대 여부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판결문은 실질적인 심의 없이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는 헌법 해석을 넘어선 정치적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판결문은 허위 공문서 폐기 요청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문서 폐기는 행정적 절차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내란으로 연결한 것은 법리적 비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판결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위정으로 판단했는데 위정은 고의적인 허위 진술이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을 곧바로 위정으로 단정하는 것은 형사법의 엄격성 원칙을 위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FN투데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12.3 내란은 친위 쿠데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다, 이런 정치적 수사를 다수 사용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역사적, 정치적 평가에 가깝습니다. 양형 이유에서 국민의 용기 덕분에 내란을 막았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 표현 역시 법적 근거가 아닌 정치적 수사에 불과합니다. 터무니없는 판사의 감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진관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울먹이는 듯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판사라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울먹이는 듯한 모습은 어쩌면 어느 한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였을지도 모릅니다. 국민이 어떤 용기를 내서 부상자가 없었다고 판단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날 국회에 몰려든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이 아니라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수천 명이나 미리 준비해온 듯한 깃발과 팻말까지 들고 나타나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이 다수입니다. 지금 청와대 부대변으로 옮긴 안규령은 오히려 군인의 총을 빼앗고 총을 잡고 총기를 빼앗으려고도 했습니다. 부상자가 없었던 것은 윤 대통령이 절대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시로 군인들이 끝까지 참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정언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관은 감성적인 판결문을 작성해서 읽어내려갔던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법리적 엄격성을 결여하고 정치적 해석을 법적 판단에 끌어들였습니다. 내란 방조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루면서도 구성요건 충족 여부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에 치중한 판결은 결국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정치적 행위자로 전락하는 순간 법치주의의根幹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란죄 성립도 되지 않았는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를 먼저 확정하고 구형보다 더 심한 형량을 선고한 점입니다. 이진관은 국민의 용기로 내란을 막았다고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지 않았고 본회의장을 무리하게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계엄 해제를 선포했던 것뿐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서두에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해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선고 내내 12.3 비상계엄 사태를 12.3 내란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정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부른다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이 사실상 탄핵되다시피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어째 구형보다 더 높게 판결을 때릴 수 있나? 판사라는 사람이 감정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고 부들대나? 국회의원들이 쉽게 막은 것이지 국민의 용기로 뭘 종료된 것이냐? 저 판사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막무가내로 나가나? 이따위 불의한 판관들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지 않은가? 판사도 정치적 신념을 가질 수 있지만 판결은 개인적 소신이 아니라 직업적 양심에 따라 헌법에 맞게 내려야 하는데 이진관 판사는 위헌적 판결로 대한민국을 남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은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을 중단시킨 바로 그 판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된 지난 5개월 동안 판사가 앞서서 유죄 심정을 드러냈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좌파들에게는 사이다 판사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진관은 마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03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그리고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맡는 등 주요 보직을 거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으로는 지난해 2월에 보임됐습니다. 보임 직후 이재명의 대장동과 위례, 백현동, 성남 FC 사건 등의 재판을 맡았고 대선 후 지난 6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여전히 이진관이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관은 특히 내란 특검팀에 한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 심정을 드러낸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초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진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먼저 혐의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유죄 선고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느냐 그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어제 선고에서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고 특검팀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이 정치의 도구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집니다. 이 판결 과연 정의입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이진관의 이런 판결에 지규현 판사가 얼마나 영향을 받을 것이냐는 점인데 국민들의 열렬한 응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어제 이재명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평생 부정한 돈을 사용하지 않고도 성공한 사례라고 말해서 듣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데 AI를 활용한 기발한 비유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그야말로 열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